이모, 꽃 하나 사주시면 안 돼요? 당연하죠. 나리타 공항 입국장을 나서는 순간 차가운 겨울바람이 제 뺨을 스쳤어요. 6년 만에 밟는 일본 땅. 설레기보다는 가슴이 먹먹했죠. 김 대리님, 호텔로 먼저 가시겠습니까? 수행비서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바로 신주쿠로 가주세요. 민준이가 더 이상 묻지 않고 차를 몰았어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죠.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를요. 차창 밖으로 도쿄의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높은 빌딩들, 번화한 거리,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거리. 6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그때와 완전히 달랐죠. 6년 전 저는 31살이었어요. 아버지 회사의 일본 지사를 시찰한다는 명목으로 이곳에 왔었죠. 사실은 핑계였어요. 서울에서의 답답한 삶, 회장의 딸이라는 무거운 이름표, 언제나 저를 지켜보는 시선들.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일본은 제게 자유였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강서연이 아닌 그냥 서연으로 살 수 있는 곳이었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다케시 료. 하라주쿠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친 그 남자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어요. 키가 크고 미소가 따뜻했죠. 무엇보다 그는 제가 누구인지 몰랐어요. 그게 좋았어요. 우리는 빠르게 가까워졌어요. 스미다강을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작은 집에서 함께 저녁을 만들어 먹었죠. 그는 제게 일본을 가르쳐 줬고 저는 그에게 한국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된 건요. 쌍둥이였어요. 료나, 아기가 생겼어. 쌍둥이래. 그날 그 사람의 얼굴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거예요. 놀라움 뒤에 번진 기쁨. 그는 저를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서연, 결혼하자. 우리 행복하게 살자. 하지만 저는 두려웠어요. 아버지께 이 사실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될까? 한성그룹의 외동딸이 일본에서 결혼도 하지 않고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요. 그래서 숨겼어요. 배가 불러오는 걸 감추며 한국과의 연락을 최소한으로 줄였죠. 료아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하자고 아기가 태어나고 제 마음을 정리하면 아버지께 말씀드리고 정식으로 하자고 했죠. 2019년 3월이었어요. 두 딸이 태어났어요. 서윤, 서진. 제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작고 예쁜 두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의 그 감정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아버지께 말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료와 정식으로 결혼하고 이 아이들과 함께 살겠다고요. 하지만 그때 전화가 왔어요. 회장님께서 쓰러지셨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당장 귀국하십시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갓 태어난 아이들, 료, 그리고 아버지.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료, 나 급히 한국에 다녀와야 해. 일주일이면 돌아올게. 아이들 부탁해. 거짓말이었어요. 저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국에 도착해서 아버지의 병상을 지키며 저는 매일 울었어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일본에 두고 온 쌍둥이 딸들에 대해서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료에게서 수없이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어떤 얼굴로 돌아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시간이 흐를수록 저는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어요. 돌아가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죠. 그렇게 6년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두 딸의 얼굴을 떠올리며 잠들었고 아침이면 후회로 눈을 떴죠. 차가 신주쿠에 들어섰어요. 민준이가 천천히 속도를 줄였죠. 김 대리님,
이 근처라고 합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사립탐정이 보내온 사진 속 그 장소. 서윤이와 서진이가 목격됐다는 바로 그곳이었어요. 차에서 내리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크리스마스를 일주일 앞둔 도쿄의 거리는 하얗게 물들어가고 있었죠. 골목길을 걸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 멀리 작은 그림자 두 개가 보였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쌍둥이 소녀들이었어요. 회색 패딩을 입고 빨간 귀마개를 한 채로요. 낡은 바구니에 시든 장미를 담아들고 서 있었죠. 얼굴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고 장갑도 끼지 않은 작은 손은 퍼렇게 변해 있었어요. 바라오 카이마세, 야쿠엔데스, 장미 사세요. 백엔이에요. 그 작은 목소리가 제 귓가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제 온 세상이 멈춰버렸죠. 한 아이가 작게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한국 동요였어요. 제가 6년 전 뱃속의 아기들에게 매일 밤 불러주던 바로 그 노래. 출산 후에도 재우면서 매일 불러줬던 그 노래였어요. 제 다리에서 힘이 빠졌어요. 저도 모르게 무릎이 꺾이면서 눈 위에 주저앉았죠. 민준이가 황급히 우산을 펼쳤지만 저는 그런 것조차 느낄 수 없었어요. 너희들이구나. 두 아이가 놀란 듯 저를 바라봤어요. 똑같이 생긴 얼굴. 제 얼굴을 그대로 닮은 그 얼굴들이었어요. 6년이요. 6년 만에 다시 본 제 딸들이었어요. 아이들은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보고 있었어요. 당연했죠. 이 아이들에게 저는 그저 낯선 한국인 아줌마일 뿐이었으니까요. 눈물이 흐르는 걸 느꼈어요. 하지만 참아야 했어요. 아직은요. 아직은 울 때가 아니었어요.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가능한 한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일본어로 물었죠. 바라, 젠부 카이마스, 소레카라 모시카, 아나타타치노 나마에와 장미, 전부 살게요. 그리고 혹시 너희 이름이 뭐니? 두 아이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그리고 언니로 보이는 아이가 먼저 대답했어요. 와타시와 서윤데스, 이모토와 서진데스. 저는 서윤이에요. 동생은 서진이고요. 서윤, 서진. 제가 지어준 바로 그 이름이었어요. 발음까지 그대로였죠. 키레이나 나마에 데스네. 오카상가 츠케테쿠레타노. 예쁜 이름이구나. 너희 엄마가 지어준 거니? 서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오토상가 츠케타소 데스. 데모 오카상와 와타시타치오 운데 니온니 니게타소 데스. 아빠가 지었대요. 근데 엄마는 우리 낳고 한국으로 도망갔대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도망쳤다니. 제가 이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친 나쁜 엄마라니. 민준이가 조용히 돈을 건넸어요. 두 아이의 눈이 커졌죠. 혼돈이 젠부 카테쿠레르노? 진짜 다 사주실 거예요? 응. 그리고 혹시 배고프지 않니? 아줌마랑 같이 따뜻한 거 먹으러 갈래? 서윤이가 서진이를 보며 망설였어요. 그때 서진이가 다시 그 노래를 흥얼거렸어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저도 모르게 그 뒤를 이어 불렀어요.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두 아이가 깜짝 놀라 저를 쳐다봤어요. 오바상, 코노 우타시테루노? 아줌마, 이 노래 알아요? 응, 아줌마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거든. 누가 가르쳐줬니? 오토상가요. 오카상노 우타다테. 오카상가 와타시타치니 우타테쿠레타 우타난데 오카상와 와타시타치오 스테타소 데스. 아빠가요.
엄마 노래래요. 엄마가 우리한테 불러주던 노래인데 엄마는 우리 버렸대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무릎을 꿇고 두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죠. 그 엄마는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그냥 돌아오지 못했던 거야. 정말 미안해서 너무 보고 싶어서 매일 울었을 거야. 나제 데스카? 왜요? 왜냐하면 엄마도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고 두려울 수도 있잖니. 그 말을 하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바상, 도시테 나이테루노? 아줌마, 왜 울어요? 그냥 너희가 너무 예뻐서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6년 만에 딸들을 다시 만났고 이제 절대 놓지 않을 거라 다짐했죠. 따뜻한 카페에 앉아 두 아이가 핫초코를 마시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작은 손으로 컵을 감싸 쥔 채 조심스럽게 한 모금씩 마시는 모습이 너무나 애틋했죠. 맛있어? 제 물음에 서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윤이는 여전히 저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요. 아줌마는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줘요? 서윤이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나는 너희 엄마야 라고 지금 말할 수 있을까요? 그냥 너희가 예쁘고 착해 보여서. 그리고 아줌마도 딸이 있거든. 너희 또래에. 거짓말이었어요. 아니, 반쯤은 진실이었죠. 그 딸은 어디 있어요? 서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지금은 못 만나. 아줌마가 잘못해서. 두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테이블에 샌드위치를 놓았죠. 많이 드세요. 아이들이 샌드위치를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마치 오랜만에 제대로 된 음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눈빛이었죠. 서윤이가 샌드위치 하나를 집어 반으로 쪼갰어요. 그리고 서진이에게 건넸죠. 서진아, 반은 싸가자. 저녁으로 먹게.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7살 아이가 저녁 걱정을 하다니. 괜찮아. 더 먹어도 돼. 아줌마가 저녁도 사줄게. 진짜요? 응. 그런데 너희 아빠는 뭐 하시니? 두 아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서윤이가 작게 대답했죠. 집에서 자고 있을 거예요. 맨날 술 마시고 자요. 밥은 해주시고? 서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가 해 먹어요. 라면이나 빵 사다가. 7살 아이들이 스스로 밥을 해 먹는다니. 제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어요.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다케시 류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다짐했죠. 너희 집이 어디니? 아줌마가 아빠한테 인사 좀 드리고 싶은데. 두 아이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뭔가 망설이는 기색이었죠. 아빠가 낯선 사람 집에 데려오지 말래요. 그럼 아줌마가 밖에서 기다릴게. 괜찮지? 서윤이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신주쿠 뒷골목의 낡은 건물 앞에 섰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6년 전 료와 함께 살던 곳은 깔끔한 맨션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은요. 페인트가 벗겨진 3층짜리 낡은 아파트, 깨진 유리창, 녹슨 계단, 악취가 나는 복도. 여기에요. 서진이가 3층을 가리켰어요. 계단을 올라가는데 술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죠. 아줌마, 여기서 기다려요. 우리가 아빠한테 말할게요. 알았어. 두 아이가 문을 두드렸어요. 한참을 기다렸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서윤이가 다시 두드렸죠. 아빠, 우리 왔어요.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때 서진이가 문고리를 돌렸어요. 문이 잠겨 있지 않았죠. 아빠 또 술 먹고 자나 봐. 들어가도 돼요, 아줌마?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이들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본 광경에 저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거실 바닥에 널린 사케병들, 쓰레기가 가득한 싱크대, 곰팡이가 핀 벽지, 깨진 창문에 신문지로 때운 흔적, 그리고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 남자. 다케시 류였어요. 6년 만에 보는 그 사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살은 찌고 얼굴은 부어 있었죠. 더러운 러닝셔츠 차림으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안방 문이 열리며 여자가 나왔어요. 야, 시끄러워. 누구야?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어요. 짙은 화장에 짧은 원피스 차림. 담배를 물고 있었죠. 아줌마 누구예요? 서윤이가 물었어요. 여자가 짜증스럽게 대답했죠. 아줌마, 언니라고 해. 너희 새엄마야, 새엄마.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엄마. 여자가 저를 힐끗 보더니 물었어요. 당신은 누군데요? 애들이 또 누구 꼬셔온 거야? 저는 최대한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저는 그냥 아이들이 밖에서 춥게 있길래 따뜻한 것 좀 사준 사람이에요. 여자가 코웃음을 쳤어요. 에이, 돈 많아 보이네. 애들아, 잘했다. 돈 많이 받았어? 서윤이와 서진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제 주먹이 또 쥐어졌죠. 혹시 아이들 어머니세요? 어머니? 웃기네. 난 이 애들 새엄마라고요. 근데 진짜 성가셔 죽겠어. 맨날 배고프다고 징징거리고. 그 순간이었어요. 여자가 서진이의 머리를 탁 쳤어요. 야, 너 오늘 장미 다 못 팔았지? 또 게으름 피웠어? 서진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어요. 아줌마가 다 사주셨어요. 여자의 눈빛이 변했어요. 갑자기 제게 다가오더니 웃으면서 말했죠.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애들이 패 끼쳤죠? 근데 혹시 더 도와주실 생각 없으세요? 이 애들 키우는 거 진짜 힘들거든요. 저는 그 여자를 조용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물었죠. 아이들한테 밥은 제대로 주시나요? 여자가 헛웃음을 쳤어요. 먹고 싶으면 알아서 먹죠 뭐. 우리도 먹고 살기 바쁜데. 그때 소파에서 류가 일어났어요. 술에 취한 눈으로 저를 보더니 눈을 비볐죠. 누구야? 그리고 제 얼굴을 제대로 보는 순간 그 사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서연? 저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오랜만이네요, 류 씨. 여자가 류와 저를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류? 이 여자 누구야? 류가 말을 더듬었어요. 저게. 저는 여자를 보며 말했죠. 저는 이 아이들의 친엄마예요.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어요. 여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죠. 뭐, 친엄마. 류, 이게 무슨 소리야? 류가 황급히 변명했어요. 아니야, 유미. 이건 오해고. 오해요? 제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6년 전 당신과 저는 함께 살았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낳았죠. 그런데 지금 이게 뭐예요? 유미라는 여자가 소리쳤어요. 료, 이 여자 누구라니까?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저는 강서연이에요. 한국 한성그룹 회장의 딸이고 이 아이들의 법적 친모입니다. 이건 출생증명서 사본이에요. 유미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류는 바닥을 보고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 이 아이들은 제가 데려갈 겁니다. 류가 고개를 들었어요. 안 돼. 서연, 사정이 있었어. 내가 연락도 안 받고 사라져서. 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당신이 제대로 키웠어야죠. 이렇게까지 방치할 거면 왜 데리고 있었어요? 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유미가 갑자기 웃으며 제 앞으로 다가왔죠.
잠깐만요. 그럼 당신 진짜 재벌이에요? 한성그룹이면 한국에서 엄청 큰 회사잖아요. 여자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탐욕이 역력했죠. 그럼 이렇게 해요. 애들 데려가는 건 좋은데 양육비 좀 주고 가세요. 우리도 6년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러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죠. 이 두 사람은 처음부터 아이들을 돈벌이로만 생각했다는 것을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양육비요? 좋아요. 계산해드리죠. 제 말에 유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료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죠.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민준이가 며칠 전 건네준 조사 보고서였죠. 지난 6년간 이 아이들에게 들어간 실제 비용을 계산해 봤어요. 급식비, 옷값, 병원비. 총 3천만 원 정도네요. 유미가 눈을 반짝였어요. 그럼 그것부터 주시고요. 정신적 피해 보상이랑 위자료도. 제 말이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죠.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같은 기간 동안 다케시 료 씨는 파친코에서 3,500만 원을 잃었고 유미 씨는 명품 가방과 옷을 구매하는데 2,200만 원을 썼더라고요. 유미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게 어떻게? 저희 회사 조사팀이 일주일이면 충분해요. 신용카드 내역, 은행 거래 내역 다 나오더라고요. 류가 벌떡 일어났어요. 서연, 그건 우리 개인정보인데 어떻게? 개인정보요? 제 아이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건데요. 저는 서류를 넘기며 계속 읽었어요. 더 재미있는 건 아이들 급식비는 3개월째 밀렸고 겨울 외투도 작년 거 그대로 입히고 계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유미 씨, 지난달에 로pongi 클럽에서 80만 엔 쓰셨죠? 유미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뭐, 당신이 뭔데 우리 생활 참견해. 료, 이 여자 고소하자. 고소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좋아요. 그럼 저도 고소하죠. 아동학대, 아동방임, 양육비 횡령. 증거는 충분해요. 료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양육비 횡령? 그게 무슨... 제가 보낸 송금 내역 있잖아요. 6년 전 제가 떠나기 전 당신 계좌에 3천만 원 넣어뒀죠. 아이들 양육비로요. 그건 생활비로 쓴 거야. 생활비요? 아이들 급식비는 못 내면서 파친코 가고 여자친구 명품 사주는 게 생활비예요?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서윤이와 서진이가 구석에서 서로를 껴안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또 미어졌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두 아이 앞으로 갔어요. 서윤아, 서진아. 아줌마가 물어볼게. 여기서 사는 게 행복하니? 두 아이가 서로를 쳐다봤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그게 대답이었어요. 아빠랑 이 언니가 너희한테 잘해줘? 서진이가 작게 고개를 저었어요. 서윤이가 동생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서진이는 계속 말했죠. 아빠는 맨날 술 먹고 자요. 언니는 우리 때리고 밥도 안 줘요. 유미가 발끈했어요. 뭐, 이 X 같은 게 내가 언제 때렸어. 제가 차갑게 유미를 쳐다봤어요. 조용히 하세요. 제 목소리가 낮게 깔리자 유미가 움찔했어요. 저는 다시 아이들에게로 시선을 돌렸죠. 서윤아, 너는 어때? 서윤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그냥 서진이만 잘 먹고 따뜻하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7살 언니가 동생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알았어. 이제 괜찮을 거야. 저는 일어나서 류를 마주봤어요. 마지막으로 물을게요. 이 아이들 정말 사랑해요? 류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대답이 없었죠. 대답 없는 게 대답이네요.
저는 민준이를 불렀어요. 민준 씨, 변호사님께 연락해 주세요. 양육권 소송 준비하겠습니다. 료가 황급히 말했어요. 잠깐, 서연, 진짜 소송까지 갈 거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더 이상 당신과 할 얘기 없어요. 유미가 갑자기 제 앞을 막아섰어요. 아, 당신 뭐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와서 이러는 거야? 비켜주세요. 싫은데? 너 같은 엑스, 애들 버리고 도망간 주제에 무슨 낯짝으로 여기 와서 제 손이 움직였어요. 찰싹? 유미의 뺨을 때렸죠.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참았던 분노를 터뜨렸어요. 거실이 순간 얼어붙었어요. 유미가 뺨을 감싸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죠. 저 엑스이 감히. 제가 차갑게 말했어요. 한 번만 더 제 앞에서 그런 말 하세요. 그럼 폭행죄가 아니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증거는 충분해요. 저기 CCTV 보이시죠? 민준이가 조용히 핸드폰을 들어 보였어요. 녹화 중이었죠. 유미가 부들부들 떨었어요. 료, 이거 봐. 이 여자가 나를 때렸어. 료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냥 바닥만 보고 있었죠. 저는 두 아이의 손을 잡았어요. 서윤아, 서진아. 아줌마랑 같이 갈래? 어디요? 따뜻한 곳. 맛있는 거 먹을 수 있고 예쁜 옷 입을 수 있는 곳. 서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서윤이는 망설였죠. 근데 아빠는요? 서윤이가 류를 쳐다봤어요. 그 눈빛에는 여전히 아빠를 향한 마음이 남아 있었죠. 류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서연,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사람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도 알아. 내가 제대로 못 키웠다는 거. 근데 내가 떠나고 나서 정말 힘들었어. 애들 둘 보면서 일하는 게 쉽지 않았고. 그래서 술 마시고 도박한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힘들면 제게 연락했어야죠. 전화번호 그대로였어요. 류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창피했어. 내가 재벌 딸인 거 나중에 알았거든. 그때 내 친구가 말해줬어. 너무 큰 차이라서 연락할 용기가 안 났어. 그게 이유예요? 자존심 때문에 아이들을 이렇게 키운 거예요? 류가 눈물을 닦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유미가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류, 정신 차려. 저 여자한테 속으면 안 돼. 닥쳐, 유미. 류가 처음으로 유미에게 소리쳤어요. 다 내 잘못이야. 내 말대로 술 끊고 제대로 살았어야 했어. 류가 저를 봤어요. 서연아,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줘. 다시 제대로 할게. 술도 끊고 일도 제대로 할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6년이에요, 류씨. 6년 동안 기회는 매일 있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문 쪽으로 걸었어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드리겠습니다. 양육권 소송 날짜 잡히면 법원에서 뵙죠. 잠깐. 류가 제 팔을 잡았어요. 민준이가 재빨리 제 앞을 막아섰죠. 김 대리님을 놓으십시오. 류가 손을 놓았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었죠. 제발. 애들만은 완전히 빼앗아 가지 마. 가끔이라도 볼 수 있게 해줘.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 한구석이 아팠어요. 이 사람도 아빠긴 했구나. 비록 형편없는 아빠였지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아이들이 결정할 일이에요.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하면 그때는 볼 수 있게 해줄게요. 류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저는 두 아이와 함께 문을 나섰어요. 계단을 내려가는데 뒤에서 유미의 고함 소리가 들렸죠. 돈은? 양육비는 어떻게 하는데?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에 타자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줌마, 우리 진짜 아빠 안 보는 거예요? 아니야. 너희가 보고 싶으면 볼 수 있어. 하지만 이제 그 집에서는 안 살아도 돼. 서진이가 작게 말했어요. 다행이다. 저 언니 무서웠거든요. 민준이가 차를 출발시켰어요. 백미러로 뒤를 보니 류가 계단에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죠. 하지만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였어요. 류와 유미, 그리고 곧 알게 될 한국의 아버지까지.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그녀는 이제 절대 물러서지 않을 테니까요. 호텔 스위트룸에 도착했을 때 두 아이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우와, 여기 진짜 커요. 서진이가 거실을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서윤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큰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쿄 야경을 신기한 듯 바라봤죠. 여기서 자도 돼요? 응. 오늘부터 당분간 여기서 지낼 거야. 민준이가 짐을 정리하며 조용히 말했어요. 김 대리님, 내일 백화점 예약해뒀습니다. 아이들 옷과 필요한 물건 준비하시면 됩니다. 고마워요, 민준 씨. 민준이가 나가고 저는 두 아이를 욕실로 데려갔어요. 커다란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으며 말했죠. 자, 씻자. 따뜻하게. 아이들을 씻기면서 제 눈에서 또 눈물이 났어요. 작은 몸 여기저기에 멍 자국이 있었거든요. 서윤이의 등에는 오래된 상처도 있었고요. 서윤아, 이건 어디 다친 거야? 서윤이가 고개를 돌렸어요. 괜찮아요. 안 아파요. 거짓말이었죠. 아이는 그저 익숙해진 것 뿐이었어요.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그 순간 결심을 더욱 굳혔죠.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하겠다고요. 깨끗하게 씻고 호텔 가운을 입은 두 아이가 침대에 앉았어요. 룸서비스로 주문한 음식이 도착했죠. 테이블에 차려진 음식을 본 서진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이거 다 우리 먹는 거예요? 응, 많이 먹어. 두 아이가 조심스럽게 포크를 들었어요. 그리고 한 입 베어 물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왜 그래? 안 맛있어? 서윤이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요. 너무 맛있어서. 이렇게 맛있는 거 처음 먹어봐요. 7살 아이가 음식 때문에 우는 모습을 보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저는 두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이제 매일 이렇게 먹을 수 있어. 약속할게. 그날 밤 두 아이가 잠든 모습을 보며 저는 창가에 앉았어요. 민준이가 조용히 다가왔죠. 김 대리님, 한국에서 연락 왔습니다. 아버지? 예. 회장님께서 일본에 오신 사실을 아십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알 수밖에 없었겠죠. 뭐라고 하시던가요? 당장 돌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 후에 전화드릴게요. 이제는 숨길 수 없겠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백화점에서 아이들 옷을 고르는데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버지였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아버지. 전화기 너머로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지금 당장 일본에서 뭐 하는 거냐? 아이들을 데리러 왔어요. 아이들? 무슨 아이들? 제 아이들이요. 쌍둥이 딸들.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아버지의 목소리가 더 낮게 깔렸죠. 서연아,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6년 전 제가 일본에 있을 때 아이를 낳았어요. 쌍둥이 딸을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러 왔어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호텔이 어디냐? 제국 호텔이요.
30분 안에 거기 도착한다. 움직이지 마라.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러했습니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김 대리님, 회장님께서 오십니까? 네. 곧 오실 거예요. 저는 두 아이를 봤어요. 서윤이와 서진이는 예쁜 드레스를 보며 신나하고 있었죠. 아이들, 잠깐 아줌마가 만날 사람이 있어서 민준 아저씨랑 여기 있어줄 수 있을까? 네, 우리 여기 있을게요. 저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30분 후 아버지가 도착했죠. 강철민 회장. 60대 중반이지만 여전히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비서 2명이 뒤를 따랐죠. 아버지, 서연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차가웠어요. 설명해봐라. 6년 전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저는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다켓이 류를 만났던 것, 사랑에 빠졌던 것, 임신했던 것, 그리고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에 한국으로 돌아왔던 것까지요. 아버지는 말없이 듣고 계셨어요. 하지만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죠. 그래서 지금 그 아이들을 데려오겠다는 거냐? 네, 아버지. 강씨 가문의 적통을, 그런 천한 놈의 씨앗을 후계자로 만들겠다는 거냐? 그 말에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천하다니요. 그 아이들은 제 딸들이에요. 아버지의 손녀들이고요. 손녀? 아버지가 비웃었어요.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농가의 아이를 내가 손녀로 인정할 것 같으냐? 그럼 어쩌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다시 버리고 오라고요? 당연하지. 너는 한성그룹의 외동딸이다. 그런 잡종 같은, 더 이상 못 듣겠었어요. 저는 소리쳤죠. 그만하세요. 아버지.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도 저를 사랑하시잖아요. 엄마 잃고 혼자 된 저를 키우시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그런데 그 마음을 왜 제 아이들한테는 안 느끼세요? 그건, 그 아이들은 아무 잘못 없어요. 6년 동안 굶주리고 추위에 떨고 학대당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엄마를 찾았는데 또 버려야 해요? 아버지의 얼굴이 조금 흔들렸어요. 서연아.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부탁이에요. 한 번만 봐주세요. 그 아이들 한 번만 만나보세요. 그래도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뭘 어쩌겠다는 거냐? 저는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똑바로 봤어요. 그때는 저도 강씨 가문에서 나가겠습니다. 회사도 재산도 다 포기하겠어요. 대신 제 아이들만은 지키겠습니다. 아버지의 눈이 커졌어요. 서연아,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진심이에요, 아버지. 저는 6년 동안 후회하며 살았어요. 이제는 엄마로 살고 싶어요. 긴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민준이가 급하게 들어오며 말했죠. 김 대리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야? 다케시 료 씨가 아이들을 데려가려고 백화점에 왔습니다. 뭐?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지도 놀란 표정이었죠. 지금 경비들이 막고 있지만 경찰을 부르겠다고 난리입니다. 저는 가방을 집어들고 뛰쳐나갔어요. 아버지가 뒤에서 소리쳤죠. 서연아.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백화점에 도착했을 때 료가 유미와 함께 경비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어요. 그 뒤에서 서윤이와 서진이가 겁에 질린 얼굴로 서 있었죠. 내 딸들이야. 내가 데려갈 거라고. 료가 소리쳤어요. 술 냄새가 여기까지 났죠. 뭐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 료가 돌아봤어요. 서연, 너 내 허락도 없이 애들 데려간 거 납치야.
경찰 부를 거야. 유미가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뒤에서 차분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가 들렸죠. 여기서 뭐 하는 거냐? 아버지였어요. 강철민 회장이 비서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었죠. 류와 유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러했습니다. 드디어 두세 개가 충돌하는 순간이었죠. 백화점 로비에 긴장감이 흘렀어요. 강철민 회장이 천천히 걸어오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죠. 고급 정장, 위압적인 분위기, 그리고 뒤따르는 비서들. 누가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류가 침을 꿀꺽 삼켰어요. 유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죠. 아버지께서 류 앞에 멈춰 섰어요. 그리고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죠. 내가 다케시 류냐? 저는 류가 말을 더듬었어요. 아버지의 눈빛만으로도 압도당한 거예요. 대답해라. 내가 내 딸을 건드린 그놈이냐? 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비웃었어요. 이런 게 내 외손녀들의 아버지라니. 그 말에 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하지만 아무 말도 못했죠. 유미가 용기를 내서 끼어들었어요. 저기요, 아저씨. 우리가 애들 6년 동안 키웠는데 보상은 해주고 데려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천천히 유미를 쳐다봤어요. 그 시선만으로 유미가 움찔했죠. 보상? 네. 양육비랑 정신적 피해 보상이요. 최소 5천만 원은. 5천만 원? 아버지가 비서에게 손짓했어요. 비서가 수표책을 꺼냈죠. 좋다. 5천만 원 줄 테니 지금 당장 여기서 사라져라. 그리고 다시는 내 손녀들 앞에 나타나지 마라. 유미의 눈이 반짝였어요. 하지만 료가 그녀를 막았죠. 안 돼, 유미. 왜요, 료? 5천만 원이에요. 료가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봤죠. 저는 돈 때문에 애들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 아버지가 차갑게 웃었어요. 그럼 뭐 때문이냐? 사랑이라도 되나? 료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저는 형편없는 아빠지만 그래도 6년 동안 애들이랑 같이 살았어요. 애들도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그런데 갑자기 데려간다는 게 갑자기 제가 끼어들었어요. 료 씨 6년 동안 기회는 매일 있었어요. 제대로 키울 기회요. 하지만 서연 아버지가 손을 들어 저를 말렸어요. 그리고 류에게 다가갔죠. 다케시 류, 내가 물어보마. 내가 정말 저 아이들을 사랑하냐? 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저 아이들한테 뭘 해줄 수 있지? 사랑을 줄 수 있어요. 사랑? 아버지가 코웃음 쳤어요. 사랑으로 밥을 먹이냐? 사랑으로 학교를 보내냐? 사랑으로 겨울에 따뜻한 옷을 입히냐? 그건 대답 못하는구나. 내가 해준 건 사랑이 아니야. 방치였어. 학대였어. 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아버지가 계속 말했죠. 넌 술 마시고 도박하고 저 여자한테 돈 쓰면서 애들은 굶겼어. 그게 사랑이냐? 죄송합니다. 사과는 필요 없어. 이제 저 아이들은 내가 책임진다. 아버지가 돌아서는 순간 류가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저한테도 권리가 있어요. 법적으로 저도 아빠예요. 권리. 아버지가 다시 돌아봤어요. 법적으로 권리가 있다고? 좋아. 그럼 법으로 해결하자. 변호사 선임해서 양육권 소송 걸어봐라. 내가 다 받아주지. 류가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명심해라. 한성그룹의 법무팀이 얼마나 무서운지 곧 알게 될 거다. 그 말에 류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어요. 그러했습니다. 아버지는 단 몇 마디로 상황을 장악해버렸죠. 아버지가 처음으로 서윤이와 서진이를 쳐다봤어요. 두 아이는 겁먹은 얼굴로
서로를 꼭 껴안고 있었죠.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아주 조금이요. 너희가 서윤이하고 서진이냐? 두 아이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버지가 무릎을 굽히고 아이들과 눈높이를 맞췄어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되겠니? 서윤이가 작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누구세요? 나는 너희 엄마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너희 외할아버지지. 서진이의 눈이 커졌어요. 진짜요? 우리 할아버지 있어요? 그래. 이제 생겼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죠. 작은 상자 2개였어요. 아버지가 상자를 열자 안에는 예쁜 목걸이가 들어 있었어요. 이거 너희 엄마가 어렸을 때 차던 거다. 이제 너희가 가져라. 할아버지께서 직접 아이들 목에 목걸이를 걸어주셨어요.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가 30년 넘게 간직하고 계셨던 엄마의 유품이었거든요. 서윤이와 서진이가 목걸이를 만지며 신기해했어요. 예뻐요. 그래. 예쁘지. 아버지가 미소 지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미소였죠. 그 순간 료가 다시 다가왔어요. 회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애들을 완전히 빼앗아 가지 마세요. 가끔이라도 볼 수 있게. 아버지가 차갑게 쳐다봤어요. 그건 애들이 결정할 일이다. 애들이 널 보고 싶어 하면 보게 해주지. 하지만 억지로는 안 돼. 료가 서윤이와 서진이를 봤어요. 서윤아, 서진아. 아빠 보고 싶지? 두 아이가 망설였어요. 그리고 서윤이가 작게 말했죠. 아빠가 술 안 마시고 착하게 살면 그때 봐요. 그 말에 료의 얼굴이 무너졌어요. 유미가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아, 이 배은망덕한 것들. 우리가 6년 동안 키워줬는데. 아버지가 눈빛 하나로 유미를 쏘아봤어요. 입 닥쳐. 한마디만 더 하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 유미가 입을 다물었어요. 아버지가 비서에게 말했죠. 저 2사람 신원 조회해라. 그리고 6년간 행적 전부 파악하고. 네, 회장님. 료와 유미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서연아, 애들 데리고 호텔 가거라. 나는 할 일이 좀 있다. 아버지, 걱정 마. 이제 내가 책임진다. 저는 두 아이의 손을 잡고 백화점을 나왔어요. 뒤에서 료가 소리쳤죠. 서연, 제발.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차 안에서 서윤이가 물었어요. 아줌마, 할아버지 무서운 사람이에요? 엄격하신 분이야. 하지만 너희한테는 잘해주실 거야. 서진이가 목걸이를 만지며 말했어요. 할아버지가 이거 주셨어요. 예쁘죠? 응, 정말 예쁘다.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온 아버지는 피곤해 보였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아버지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죠. 서연아, 애들 어디 있니? 자고 있어요. 보여줘. 저는 아버지를 침실로 안내했어요. 두 아이가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죠. 아버지가 침대 옆에 앉아 한참 동안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너 닮았구나. 네. 눈매가 똑같아. 내가 어렸을 때랑.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미안하다, 서연아. 아버지, 내가 너한테 너무 엄격했나 보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잘못한 거예요. 아니야. 내 잘못이 더 크다. 아버지가 서윤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이 아이들이 우리 가족이구나. 네, 아버지. 한국 데리고 갈 거지? 네. 그럼 준비해라. 일주일 안에 정리하고 귀국한다. 그런데 류는
걱정 마. 내가 처리한다. 합법적으로. 아버지가 일어서며 말했죠. 그놈 완전히 박살낼 거다. 하지만 내 손은 더럽히지 않게. 그러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계획을 세워놓고 있었죠. 다케시 류와 유미를 향한 완벽한 복수를요. 다음 날 아침 민준이가 급하게 방으로 들어왔어요. 김 대리님, 큰일입니다. 무슨 일이에요? 다케시 류 씨와 유미 씨가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민준이가 태블릿을 보여줬어요. 화면에는 류가 올린 게시물이 떠 있었죠. 한국 재벌이 제 딸들을 빼앗아 갑니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강제로 데려가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그 아래에는 제 사진과 호텔 이름까지 적혀 있었어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이야? 돈으로 다 해결되는 거야? 가난한 아빠 불쌍하다. 재벌들은 다 똑같네.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이렇게 나오는군요. 회장님께서는 아시나요? 아직 말씀 안 드렸어요. 그때 문이 열리며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서연아, 봤느냐? 네, 아버지. 걱정 마라. 이미 예상했다. 아버지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어요. 비서가 노트북을 열었죠. 다케시 료 35세. 지난 6년간 14번 직장을 옮겼고 그중 9번은 본인이 그만뒀다. 파친코 빚 3,500만 원, 술집 외상값 500만 원. 작년에는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적도 있어. 아버지가 화면을 넘겼어요. 유미, 27세. 로pon기 유흥업소 근무. 횡령 전과 1건, 폭행 전과 2건. 지난 3개월간 명품 구매 내역 2,200만 원.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한성그룹 조사팀을 무시하지 마라. 하룻밤이면 충분해. 아버지가 비서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서가 전화를 걸었죠. 네, 지금 바로 보도자료 배포하십시오. 그러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계셨어요. 1시간 후 일본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기사를 냈어요. 아동학대 의혹 다케시 모 씨, SNS로 동정 여론 조작 시도, 6년간 쌍둥이 딸 방치한 부친, 재벌 비난하며 양육권 주장, 친모의 정당한 권리 행사, 악의적 프레임으로 왜곡. 류의 게시물 댓글이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아동학대였어? 사실 확인도 안 하고 믿을 뻔했네. 역시 한쪽 얘기만 들으면 안 되는구나. 민준이가 보고했어요. 김 대리님, 다케시 류 씨 SNS 계정이 폐쇄됐습니다. 그리고 유미 씨가 일하는 유흥업소 사장이 연락을 해왔습니다. 뭐라고요?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다고요. 건물주가 바뀌었다고요? 아버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샀다. 네. 그 여자가 일하는 유흥업소 건물. 어제 매입했다. 저는 아버지를 쳐다봤어요. 아버지가 미소 지었죠. 넌 내 딸이다, 서연아. 내 딸과 손녀들을 건드린 대가가 뭔지 보여줘야지. 그리고 아버지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다케시 류가 사는 건물도 샀다. 어젯밤에 2 건물을 다요? 한성그룹한테 그 정도는 푼돈이야.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하려던 일을 아버지가 먼저 해버리신 거예요. 그날 오후 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서연, 이게 무슨 짓이야? 목소리가 패닉 상태였어요. 건물주가 바뀌었다고? 한 달 안에 나가래. 그리고 유미는 일자리까지 잃었어. 그건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거짓말. 너희 아버지가 한 거잖아. 아버지께서 알아서 하신 거예요. 저는 몰랐어요. 서연, 제발. 이러지 마. 우리 살 곳도 없어. 료 씨, 6년 전에 제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연락도 안 받고
혼자 아이들 키우게 만들었잖아요. 그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해요. 서연, 류 씨, 법정에서 봐요. 양육권 소송 날짜 잡혔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때 서윤이가 제 옆으로 왔어요. 아줌마 아빠한테 전화했어요? 응. 아빠 어떻게 지내요? 서윤이의 순수한 눈빛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아팠어요. 잘 지내. 걱정 마. 서윤이가 작게 말했어요. 아빠가 술 안 마시고 착하게 살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 가끔 보러 갈 수 있잖아요. 7살 아이가 아빠를 걱정하는 모습이 너무 애틋했어요. 그날 저녁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서연아, 내일 중요한 사람 만날 거다. 누구요? 판사님이야. 아버지, 걱정 마. 뇌물 주는 거 아니다. 그냥 인사하는 거지. 하지만 그건 서연아. 아버지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이건 전쟁이다. 깨끗하게만 싸울 수는 없어.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해. 네, 아버지. 그러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계셨죠.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민준이가 또 급하게 들어왔어요. 김 대리님, 다켓이 류 씨가 호텔 로비에 있습니다. 뭐라고요? 유미 씨와 함께 왔는데 무릎 꿇고 있습니다. 저는 급히 로비로 내려갔어요. 정말이었어요. 류와 유미가 로비 한가운데서 무릎 꿇고 있었죠.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서연, 류가 저를 보자 소리쳤어요. 제발, 우리 용서해줘. 다시는 이러지 않을게. 유미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애들한테 못되게 한 거 정말 미안해요.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어요. 일어나세요. 안 돼. 용서해 줄 때까지 안 일어나. 주변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다케시 류가 아버지를 봤어요. 회장님, 제발 살려주세요.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일어나라. 보기 흉하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내가 물어보마. 지금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냐? 아니면 집 쫓겨나고 일자리 없어져서 무서워서 이러는 거냐? 류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역시 그렇군. 아버지가 비서에게 손짓했어요. 비서가 서류 봉투를 건넸죠. 이게 뭔데요? 합의서다. 양육권 완전 포기하고 앞으로 아이들 접근 금지. 서명하면 5천만 원 준다. 류의 눈이 커졌어요. 유미가 재빨리 말했어요. 류 서명해. 5천만 원이면. 닥쳐, 유미. 류가 소리쳤어요. 그리고 아버지를 봤죠. 회장님, 저는 돈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닙니다. 정말. 그래. 아버지가 서류를 찢어버렸어요. 그럼 법정에서 보자. 양육권 소송. 내가 이긴다. 회장님, 그리고 명심해라. 내가 법정에서 지는 순간 너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집도 없고 일자리도 없고 아이들도 없고. 류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아버지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6년 전 내가 서연이한테 했던 것처럼 혼자 남겨질 거다. 그러했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는 정확하고 냉정했어요. 저는 류를 내려다봤어요. 6년 전 사랑했던 그 사람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류 씨, 일어나세요. 이제 끝이에요. 서연, 다음 주 월요일 법정에서 봐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저는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뒤에서 류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에 탔을 때 민준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김 대리님, 괜찮으십니까? 네. 이제 괜찮아요. 그날 밤 서윤이와 서진이를 재우고 창가에 섰어요. 도쿄의 야경이 반짝였죠. 아버지가 옆으로 오셨어요. 후회되니? 아니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래. 넌 잘하고 있어. 아버지가 제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다음 주면 끝난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야. 가족이 되어서. 네, 아버지. 그러했습니다. 마지막 전쟁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법정 출두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6년 만에 처음으로 강서연으로서의 모습이었죠. 회장의 딸로서, 엄마로서 당당한 모습으로요. 아줌마 예뻐요. 서진이가 뒤에서 말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두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죠. 서윤아, 서진아. 오늘 아줌마가 중요한 일 하러 가야 해. 어디 가요? 너희랑 계속 같이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러 가는 거야. 서윤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럼 또 헤어져요? 절대 아니야.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약속해. 저는 두 아이를 꼭 안아줬어요. 도쿄 가정재판소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기자들이 몰려 있었어요. 강 대리님, 한 말씀 해주세요. 친부와의 양육권 분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의 변호사팀이 앞을 막아섰어요. 저희는 조용히 법정으로 들어갔죠. 법정 안에서 류가 보였어요. 초라한 양복을 입고 혼자 앉아 있었죠. 유미는 보이지 않았어요. 류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죠. 재판이 시작됐어요. 판사님이 서류를 보며 말했어요. 원고 강서연 씨 측 먼저 입장을 밝혀주시죠. 우리 측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한성그룹 최고의 변호사였죠. 존경하는 재판장님. 원고는 쌍둥이의 친모로서 지난 6년간 부재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 동안 피고 다케시 료 씨는 아동을 방임하고 학대했습니다. 변호사가 증거 자료를 제출했어요. 아동복지센터 보고서, 학교 결석 기록, 병원 미수진 내역, 급식비 미납 기록. 그리고 이것은 겨울철 꽃 판매를 시킨 증거 사진들입니다. 사진들이 스크린에 띄워졌어요. 추운 겨울날 장미를 들고 서 있는 서윤이와 서진이의 모습이요.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류의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국선 변호사였죠. 하지만 재판장님, 피고는 6년간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며 양육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친부로서의 정은. 우리 측 변호사가 끊었어요. 정이라고요? 아이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고 술에 취해 방치한 것이 정입니까? 변호사가 또 다른 증거를 제시했어요. 이것은 피고의 동거녀 유미 씨의 폭행 기록입니다. 쌍둥이 중 언니인 서윤이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행사했고 이로 인한 상처가 아이의 몸에 남아 있습니다. 의료 기록이 제출됐어요. 서윤이의 팔과 등에 있던 멍 자국, 오래된 상처들이요. 판사님이 류를 쳐다봤어요. 피고, 이에 대해 할 말 있습니까? 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술을 마셔서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이들을 사랑합니다. 사랑이라고요? 우리 측 변호사가 날카롭게 반박했어요. 피고는 지난 6년간 14번 직장을 옮겼고 파친코로 3,500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원고가 양육비로 보낸 3천만 원은 모두 도박과 술값으로 탕진했고요. 그건 생활이 힘들어서 힘들면 아이들을 복지시설에 맡기든지 친모에게 연락했어야죠. 하지만 피고는 아이들을 이용해 돈을 벌었습니다.
꽃 판매, 동정심 유발, SNS 조작까지. 저는 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판사님이 물었어요. 피고, 정말로 아이들을 양육할 능력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류가 고개를 숙였어요. 없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아빠입니다. 6년 동안 같이 살았어요. 애들도 저를 아빠라고 불러요. 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발, 완전히 빼앗아가지는 마세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판사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원고, 피고의 면접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어났어요. 그리고 류를 똑바로 봤죠. 재판장님, 저는 아이들이 결정하게 하고 싶습니다. 네. 판사님이 놀란 표정이었어요. 우리 측 변호사도 당황했죠. 하지만 저는 계속 말했어요. 아이들이 아빠를 보고 싶어 하면 만나게 해주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류가 저를 봤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복수가 아닌 아이들의 행복을 선택했어요.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잠시 휴정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서윤이와 서진이가 별도의 상담실에서 상담사와 면담을 했어요. 저는 밖에서 기다렸죠. 30분이 지나고 상담사가 나왔어요. 아이들이 결정했습니다. 저와 류가 동시에 상담사를 봤어요. 아이들은 엄마와 살고 싶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빠가 술을 끊고 착하게 살면 가끔 만나고 싶다고 했어요. 류의 다리가 풀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죠. 다시 법정이 열렸어요. 판사님이 판결문을 읽었어요. 본 법원은 쌍둥이 서윤, 서진의 양육권을 친모인 원고 강서연에게 전부 인정합니다. 피고 다케시 류는 월 1회 2시간 제한적 면접권을 가지되 음주 상태로는 면접 불가하며 원고 또는 지정 보호자 입회하에만 가능합니다. 쾅! 판사님이 망치를 내렸어요. 재판이 끝났어요. 밖으로 나오니 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연. 네. 고마워. 아이들 볼 수 있게 해줘서. 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 정말 술 끊을게. 제대로 살게. 그래서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 될게.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서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6년 전 연락 안 받은 거. 두 사람 모두 잘못했죠. 하지만 이제는 아이들을 위해 잘해봐요. 류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이들, 잘 부탁해. 네. 류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죠. 아버지가 제 옆으로 왔어요. 잘했다, 서연아. 고맙습니다, 아버지. 너는 좋은 엄마가 될 거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서 두 아이에게 말했어요. 서윤아, 서진아. 이제 우리 한국에 갈 거야. 한국이요? 응.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야. 할아버지 집에서 같이 살고 좋은 학교 다니고. 서진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근데 아빠는요? 아빠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날 수 있어. 아빠가 약속 지키면. 서윤이가 작게 말했어요. 아빠, 술 끊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빠도 노력할 거야. 저는 두 아이를 안아줬어요. 그날 밤 창밖을 보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보고했어요. 김 대리님, 다케시 류 씨가 집을 정리했답니다. 어디로 가는데요? 지방의 작은 도시로 간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새로 시작한다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유미 씨와도 헤어졌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됐네요. 료 씨가 제대로 살 수 있는 기회네요. 그러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출국 준비를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료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달라 보였어요. 깨끗하게 면도하고 정갈한 옷을 입고 있었죠. 서연, 애들한테 이것 좀 전해줘. 작은 상자 2개였어요. 뭔데요? 내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주신 거야. 이제 애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서. 상자를 열어보니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닦은 은 팔찌가 들어 있었어요. 고마워요. 그리고 이것도. 료가 봉투를 건넸어요. 편지예요. 애들이 읽을 수 있을 때 읽게 해줘. 알겠어요. 료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잘 살아, 서연. 그리고 애들도 잘 키워줘. 나는 이제 제대로 살게. 언젠가 애들 앞에 당당한 아빠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료 씨도 행복하세요. 료가 고개를 숙이고 떠났어요. 그러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끝이었죠. 복수가 아닌 용서로 마무리되는요. 나리타 공항 출국장. 크리스마스 이브였어요. 공항은 여행객들로 가득했고 캐롤이 흘러나오고 있었죠. 서윤이와 서진이는 처음 타보는 비행기에 들뜬 표정이었어요. 아줌마, 비행기 정말 하늘 위로 날아가요? 응. 구름 위로도 올라가. 우와. 서진이가 신나서 뛰어다녔어요. 서윤이는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눈빛만큼은 반짝이고 있었죠. 아버지가 비즈니스 라운지에서 저를 불렀어요. 서연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네, 아버지. 2아이를 민준이에게 맡기고 아버지께로 갔어요. 아버지가 창밖을 보며 말했어요. 서연아, 나 미안하다. 네, 왜요? 아버지가 저를 봤어요. 처음 보는 부드러운 눈빛이었죠. 내가 일본에 왔을 때 그냥 자유를 주고 믿었어야 했는데 너무 엄격하게 키웠나 보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말도 못하고 혼자 고생했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겁이 많아서. 아니야. 내 잘못이 더 크다. 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나도 배웠다. 손녀들한테는 따뜻한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 저는 눈물이 났어요. 아버지, 그리고 너도 엄마로서 행복하게 살아라. 회사 일은 천천히 해도 돼. 애들이 우선이야. 고맙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가 처음으로 저를 안아주셨어요. 어린 시절 이후 처음이었죠. 탑승 시간이 됐어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일본을 돌아봤어요. 6년간의 사랑, 후회, 그리고 용서가 담긴 곳이었죠. 엄마, 빨리 와요. 서진이가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엄마. 저는 깜짝 놀라 서진이를 봤어요. 서진아, 지금 뭐라고 했어? 서진이가 씩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라고 했어요. 아줌마가 우리 엄마잖아요. 서윤이도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저희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저는 2아이를 꼭 안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그럼 당연하지. 엄마야. 너희 엄마.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진짜 엄마가 됐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점점 작아졌죠. 서윤이가 창문에 얼굴을 대고 말했어요. 엄마, 아빠 보여요? 아빠는 지금 새로운 곳에서 새로 시작하고 있을 거야. 아빠, 잘 살겠죠? 응. 아빠도 열심히 살 거야. 우리 만날 때 멋진 모습 보여주려고. 서진이가 물었어요. 엄마, 한국은 어때요? 엄마 고향이야. 예쁜 곳이지. 너희도 좋아할 거야. 학교도 가요? 응. 좋은 학교 갈 거야.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할아버지 집은 커요? 서진이의 질문에 저는 웃었어요. 엄청 커. 너희 방도 따로따로 있어. 예쁘게 꾸며놨어. 진짜요? 두 아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창밖은 새하얀 세상이었죠. 저는 료가 준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열어봤죠. 서윤, 서진에게. 아빠가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너희는 엄마와 함께 한국으로 떠났을 거야. 아빠는 형편없는 아빠였어. 술 마시고 화내고 제대로 돌봐주지 못했지.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 다만 방법을 몰랐을 뿐이야. 엄마는 훌륭한 사람이야. 너희를 정말 사랑하고 잘 키워줄 거야. 엄마 말 잘 듣고 행복하게 살아. 아빠는 이제 술 끊고 열심히 살 거야. 언젠가 너희 앞에 당당한 아빠로 서고 싶어. 그때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줘. 사랑한다. 우리 딸들. 아빠가. 저는 편지를 접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었어요. 공항 밖에는 회사 차량들이 대기하고 있었죠. 그리고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우리를 맞이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대리님. 서윤이와 서진이가 놀란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엄마, 저 사람들 다 뭐예요? 엄마 회사 사람들이야. 회사가 이렇게 커요? 저는 웃으며 아이들 손을 잡았어요. 차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한강이 창밖으로 펼쳐졌죠. 1시간 후 평창동 저택에 도착했어요. 대문이 열리자 정원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집 앞에 세워져 있었죠. 우와, 예뻐요. 서진이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인사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아가씨들. 서윤이와 서진이가 제 뒤에 숨었어요. 낯설고 두려웠겠죠. 괜찮아. 모두 좋은 사람들이야. 아버지가 먼저 내려서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이분들이 내 손녀들이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네. 직원들이 일제히 허리 숙여 인사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니 따뜻한 난방과 함께 크리스마스 장식이 가득했어요. 주방에서는 요리사들이 특별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고 거실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에는 선물 상자들이 쌓여 있었죠. 할아버지, 저거 다 뭐예요? 서진이가 선물들을 가리켰어요. 아버지가 무릎 꿇고 아이들 눈높이에 맞췄어요. 너희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내일 아침에 열어보자. 진짜요? 우리 거예요? 응. 할아버지가 준비했어. 서윤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우리 여기서 계속 살아도 돼요? 당연하지. 여기가 너희 집이야. 쫓겨나지 않아요? 절대 안 돼. 여기는 너희 집이고 나는 너희 할아버지야. 서윤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고마워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두 아이를 안아줬어요.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눈물이 났죠. 그날 밤 크리스마스 이브 저녁 식사는 특별했어요. 큰 테이블에 아버지, 저, 그리고 서윤이와 서진이. 우리 가족이 함께 앉았죠. 요리사가 준비한 특별 코스 요리가 나왔어요. 서윤이와 서진이는 처음 보는 음식들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맛있어요. 서진이가 행복한 얼굴로 말했어요. 많이 먹어. 앞으로 매일 이렇게 먹을 거야. 아버지가 와인 잔을 들었어요. 서연아, 건배하자. 네, 아버지. 우리 가족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짤랑.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식사 후 아이들에게 방을 보여줬어요. 분홍색과 하늘색으로 예쁘게 꾸며진 방 2개. 인형, 책, 장난감으로 가득했죠. 우와, 이게 다 우리 거예요? 응.
너희 방이야. 서윤이가 침대에 누우며 말했어요. 엄마, 꿈 같아요. 꿈이 아니야. 이제 진짜야. 저는 두 아이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저는 그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6년 만에 다시 부르는 자장가였죠. 깡충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두 아이가 눈을 감으며 미소 지었어요. 노래를 끝내고 방을 나오려는데 서윤이가 작게 불렀어요. 엄마, 응? 사랑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나도 사랑해, 서윤아. 서진이도 사랑해.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거실로 내려가니 아버지가 창가에 서 계셨어요. 서연아, 와봐라. 저는 아버지 옆으로 갔어요. 잘했다, 서연아. 정말 잘했어. 고맙습니다, 아버지. 이제 행복하게 살아라. 너와 아이들, 그리고 나. 우리 가족이 함께. 네, 아버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일본에서 온 문자였죠. 의류였어요. 서연, 잘 도착했어? 애들 잘 있지? 나는 오늘 새 직장 첫 출근했어. 술도 끊었어. 열심히 살게. 언젠가 당당한 아빠가 돼서 애들 만날게.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 답장을 보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료씨. 아이들 잘 있어요. 당신도 건강하세요. 약속 지켜요. 창밖에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어요. 저는 6년 전을 떠올렸어요. 혼자 한국으로 돌아오던 그날, 딸들을 두고 떠나야 했던 그 고통을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이제는 함께해요. 크리스마스 아침이었어요. 서윤이와 서진이가 일찍 일어나 선물을 뜯었어요. 옷, 인형, 책, 장난감. 행복한 비명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죠. 아버지가 내려오시며 웃으셨어요. 소란스럽구나. 할아버지, 고마워요. 두 아이가 달려가 아버지를 안았어요. 아버지의 얼굴에 처음으로 진짜 행복한 미소가 번졌죠. 그날 오후 우리 넷은 함께 정원을 걸었어요. 눈 쌓인 정원은 하얗고 아름다웠죠. 엄마, 저기 봐요. 눈사람 만들어요. 좋아. 우리는 함께 눈사람을 만들었어요. 서윤이, 서진이, 저, 그리고 아버지까지. 강씨 가문 6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회장님이 직접 눈사람을 만드는 건요. 그러했습니다. 그녀는 6년 만에 딸들을 되찾았고 아버지는 손녀들을 얻었으며 모두가 진짜 가족이 됐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6년 전의 선택, 그 후회와 고통, 그리고 용서.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서윤이와 서진이는 이제 안전해요. 사랑받고 보호받고 행복해요. 류도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서로 웃으며 인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요. 저는 이제 진짜 엄마예요. 창밖으로 또 눈이 내려요. 6년 전 그 크리스마스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요. 이번에는 제 딸들이 제 품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복수가 아닌 용서로,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후회가 아닌 희망으로요. 그리고 그들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마무리 잘하시고 건강하세요.